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요 보이는 여기가 울진 덕구 주인리 이 황금소나무입니다. 이게 한 70년 가까이 됐고요. 나이로 따지면은 경상북도 기념물 151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런 걸로 되어 있느냐? 색깔 자체가 황금 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약간의 어떤 좀 변이, 유전자 변이로 인해 생긴 소나무라고 하는데 아주 아담하고 예쁩니다. 여기서 한번 유튜브를 찍으려고요. 주인은 황금 소나무고 객은 남창규입니다. 제2장 의학의 문의안이 발견한 파동원리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개념 없이 키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태어나서부터 3살까지다. 그 시절에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다. 그 시기에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어떻든 간에 받아들이는 시기다. 스폰지처럼. 그 다음에 3살 무렵부터는 이 스폰지처럼 받아들인 지식을, 정보를 정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정리한 것이 맞는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묻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나무. 그럼 이렇게 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이는 나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무 이름을 모를 뿐이지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질. 지금 바람이 불잖아요. 이 바람이 부는 것도 바람의 이름을 모를 뿐이지 바람의 특성, 성질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똥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이름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묻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를 무시하지 말라. 그럼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답을 바로 주지 말라 이런 거죠. 그냥 글쎄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아니면 한 번쯤 뜸을 들인 다음에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봐 주면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든 우리도 그 3살 시절로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 무조건적으로 그냥 암기하지 말라. 무조건 그냥 달달 외우지 말라. 맹목적으로 답습하지 말라. 왜 저 선생은 저런 말을 할까?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생각을 해라. 항상 왜를 잊지 말라. WHY.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래야 하지? 항상 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3살적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한번 또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196쪽요. 박종부 선생이 원리수학을 개발하게 된 계기도 바로 왜 때문이었다고 한다. 가해 선생으로 학생을 가르치면서 삼각형의 면적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외우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생의 질문에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이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외워야 되나? 그 순간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삼각형은 사각형의 반이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 나누기 2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사각형의 반이다.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동안 내가 무조건 암기만 해왔구나. 잘못된 학습 방법을 해왔구나. 이제 그 순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원리수학을 개발했다고 하는 거죠. 그 선생이 A는 B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해서 제자도 무조건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 항상 왜 정말 그럴까? 선생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왜 그럴까?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 목소리 톤이 높은데요. 제가 마이크도 없고 또 거리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외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머리에 제대로 각인시킬까 고민하다 나온 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 이 외에 97페이지예요. 그 WHY를 여자의 몸으로 그린 거죠. W는 유방, H는 그 배꼽, Y는 거시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좀 이상해 보여서 거부감이 안 생기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때 나왔던 영화라든지 뮤지컬 라이언 킹의 원숭이 얼굴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인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인체 지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파동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은 자리를 중요시하는 거고 박종부 선생님은 뭐를 생각해요? 원리를 중요시하는 거다. 무조건적으로 암기하지 마라. 왜를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가 왜 나왔는지, 왜 인체 파동 원리, 인체 에너지 균형 원리라고 하는지, 또는 에너지 틀, 에너지 장이라는 말을 말하는 이유가 뭔지, 또 내지는 그 WHY 왜 자꾸 왜를 강조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또 인체 지도가 왜 어떻게 어떤 원리로 나왔느냐 이거죠.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여기서는 우선적으로는 얼굴이 또 몸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 얼굴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원숭이 얼굴에 뭐가 있다고 여자의 나신, 굳이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자의 나신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몸통이 대입이 된다. 또 몸통에 뭐가 대입이 된다고요? 얼굴이 대입이 된다. 그래서 양쪽 눈은 양쪽 젖꼭지, 예를 들면은 그 배꼽 해당이 되는 부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콩팥, 신장이나 인중, Y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생식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때문에 몸통 하나에 얼굴 하나 인체가 들어있다. 프랙탈 원리, 에너지 틀이 복제되어 있다. 그래서 귀가 또 뭐가 돼요? 콩팥, 신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통이 곧 원숭이 얼굴이 되듯이 사람에서도 흉복부에서 얼굴이 만들어지고 얼굴에서도 몸통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손발, 팔다리, 귀에도 인체가 그려진다. 그래서 얼굴하고 몸통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팔, 다리, 손발에서도 인체 지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만 요 목이 생략돼 있어요. 그럼 목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칭으로 이루어지죠. 그 균형은 어떻게 맞춰진다고요? 대칭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 전제는 평면이라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입체이기 때문에 또 다시 좀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선은 단편적으로 평면 사고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얼굴이 어떻게 해요? 목하고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대칭으로 가야 되죠. 다시 말해서 왼쪽 눈은 오른쪽 목 아래쪽에, 오른쪽 눈은 왼쪽 목 아래쪽에 가야 된다 이거죠. 뒤집어져야 된다. 다만 보드라운 얼굴은 얼굴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쇄골 아래쪽 목을 경계로 해서 다시 이게 균형을 이루어지니까, 대칭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게 다시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몸통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대칭이라면은 뒤집어져야 되는데 왜 얼굴하고 몸통하고가 안 뒤집어지냐? 그거는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모습을 어떻게 그대로 팔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다리에도 집어넣으면 되고, 그런 관점이다. 또 뒤에 또 자세히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야외이기 때문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이 원숭이 얼굴이 되듯이 사람에서도 흉복부에서 얼굴이 만들어지고 얼굴에서도 몸통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손발, 팔다리, 귀에도 인체가 그려진다. 그 뼈 하나에 몸 하나 들어있다. 다시 말해 세포 하나에도 몸 하나가 들어있다. 전식론, 프랙탈 이런 관점이에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인공 시험관 아기, 수정관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런 원리다. 즉 유전자라든지 염색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프랙탈이 개념이잖아요. 에너지 틀이 복제되어 있다. 단순한 모양의 복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귀 같은 경우는 아기의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형상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꼭 형상이 같아야지만, 모양이 같아야지만의 에너지 틀의 복제는 아니다는 거죠. 모양의 복제가 아니고 뭐다? 에너지 틀의 복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박종구 선생이 인체파동 원리를 알게 된 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또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다. 단지 뭐요? 어릴 때부터 항상 왜 사람은, 왜 어른은 돈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할까? 왜 선생은 아이들의 실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차별할까? 이런 관점, 또 내지는 이웃집 엄마는, 아줌마는 왜 내 동생을 이유 없이 자기 자식만 옹호하고 실제적으로 내 동생은 옳은데도 불구하고 혼내킬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 또 달리 얘기하면은 사람은 왜 죽을까? 사람은 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관점. 성경에서 사람은 죽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뭐 죄인이다, 이런 게 과연 뭐 때문에 그런 걸까? 또 기도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또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란, 안식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 속에서 답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전제는 항상 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 한 번쯤은 곱씹어서 생각해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체파동 원리를 안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냥 박종보 선생이 주는 또 인체파동 원리가 전해주는 지식의 습득에만, 답습에만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순간적으로는 대단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돼? 안주해 버리면은 발전이 없다. 왜? 길이 막혔을 때 나침판이 있거나 지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침판이나 지도가 없거나 하면은 제대로 가고 있어도 제대로 가는 줄을 모른다. 불확실하다.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인체파동 원리가 어려운 이유가 손바닥 한번 치고 딱 알았다는데 박종구 선생은 도대체 우리는 왜, 남창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바로 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내지는 선생이 주는 지식에만 안주해서 그거에 그냥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취해서 되는 거다.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내지는 선생이 주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릇을 비워야 되고, 세술은 세부대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개전에 가졌던 체질침이라든지 사상침, 이런 기존의 경락학설, 이런 것들은 잠시 보류하고 그걸 완전히 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인체파동 원리를 공부하는 동안에서는 뭐 인체파동 원리 관점, 박종구 선생님이 만들어낸 발견한 오작동의 관점, 또 통증이란 무엇인가, 이런 에너지 틀이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박종구 선생이 예를 들면은 낚시를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셔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생선, 바닷고기를 또 독이 있으니까, 이런 기생충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이러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을 해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관심도 없었고, 다만 단지 뭐예요? 그냥 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선생이 답답해서 답을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받아 먹는 입장인데, 선생님이 이제 답을 주기를 민물에다가 헹구면 된다. 또 달리하게 민물 고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바닷물에다가 씻으면은, 세척을 하면은 해독이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 그런갑다, 그 삶의 지혜인갑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인체 파동을 해서 말하는 에너지 틀이구나, 에너지 장의 특성을 말하는구나. 즉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장의 특성, 또는 민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장의 특성,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은 고로쇠 같은 경우, 제가 지금 고로쇠 나무를 수액을 갖고 왔는데
이것도 전라남도 장성에서 왔네요. 이 고로쇠 나무는 예를 들면 겨울 동안에 대부분의 수액은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뿌리에 저장했던 영양분들을 어떻게 잎이라든지 줄기로 보내잖아요. 또 내지는 주변에 있는 토양에서 있는 그런 영양분들을 뿌리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고로쇠 같은 나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건조한 땅 또는 일교차가 큰 땅,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지역의 특성에서 잘 자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건조한 땅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겠어요? 뿌리가 그 예를 들면 땅 주변에 있는 토양이 그러니까 수분이 충분하다면은 뿌리에서 수분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죠. 언제든지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변이 건조하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뭐한 얘기를 비가 자주 안 올 때 생긴다고 한다면 비가 안 왔을 때 열심히 자주 뿌리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습기를 수분을 많이 머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내지는 이거를 이제 줄기를 통해서 잎으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순환을 잘 시키겠다. 그 이뇨작용, 소변을 잘 보게 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박종부 쌤이 하나의 에너지 틀, 에너지 장의 한 실내를 예로 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그러면은 뭐 어떤 고로쇠가 그렇다면은 인삼은 어때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차는 어때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런 인삼이 가지고 있는 환경, 생육 환경이라든지 특성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여라. 그리고 또 내지는 박종부 선생님 같은 경우 항상 답을 주지 않잖아요. 항상 생각하는 훈련.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도 무조건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하고 사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독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덕곤천에서 좀 때도 뺏기고 좀 온천물에다가 좀 몸도 깨끗이 씻고 했는데요. 이제 강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절에서 또 산사에서 하룻밤 자고요. 내일 이제 집으로 가는데 월요일 날 뵐게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황금소나무의 기운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이 소나무가 저쪽 차 쪽으로 있는 저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어떻게 돼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 남쪽으로 돼 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은 북쪽이기 때문에 나무 가지들이 별로 없지요. 덕구 온천도 좋으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들러보시고 그 온천을 즐기고 나서 나오시는 길에 주인리 황금소나무 한번 보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